저희가 2부, 네. 이화여대 이제 2023 수시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냥 바로 시작을 하면은, 우선은 올해의 이제 이화여대 수시 경쟁률을 보시면, 2022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일단, 전체적 총계를 보면은, 네. 2022년에는 23,01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1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냐면 27,003명이 지원을 했어요. 오,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경쟁률도 한 1.86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전체적으로는 3,284명이 늘었어요. 우리가 또 논술을 봐야 돼. 기존에 네. 그 이제 논술을 그러니까 다 논술을 포지션을 봐야 차지했는데 논술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네요. 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여기서는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어디냐면 요 미래인재전형. 네, 네. 이게 무려 2,254명이 늘어났어요. 교과전형도 그렇고 종합전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 논술전형 다 보시면 전부 증감했어요. 그러니까 줄어든 전형이 이 실기 실적전형 이외에는 모든 전형에서 다 증가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급에 있는 학교에서는 지원 인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늘어나면 어떤 게 좀 줄어들고 그렇죠. 이런 편차들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이게 아까 한은장님 얘기한 이화여대 프리미엄. 그러니까 여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이 극대화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도 지원 인원이 꽤 많이 늘었어요. 410명이 증가했어요. 1794명인데 2204명. 이게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늘었다라는 거. 거기에 경쟁률도 5.5대 1까지.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내신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여학생들이 2대까지는 6장의 카드에 쓴다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요게 있었겠죠. 요 5%.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 했던 거. 프로테이지. 네. 원래 인원이었는데 이걸 프로테이지로 바꾸면서의 프리미엄도 분명히 늘어난 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작용을 했다 보고 미래인재 전형은 아무래도 제가 보는 건 진짜 약대 프리미엄, 이 의대 프리미엄 요게 굉장히 증가했을 거고 수능 최저가 종합전형에 붙으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죠. 얘기했지만 이 수능 최저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이제 최저 라인에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재수생 집단에서 여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썼을 가능성이 크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수능 최저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또 달라붙는 애들이 많았을 거라 보여지고, 논술 전형도 늘어나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기를 워낙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래도 1607명이었는데 11,393명으로 한 786명 정도 늘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대 수시 경쟁률 자체가 되게 많이 늘어났죠. 한 4,000명 정도 늘어난 거니까. 내년을 진짜 저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학교 중 하나가 저는 이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화여대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뀌어 버린다. 다시 올라가는 추세. 그런 과거의 그 옛 영광. 그렇죠. 연고대와 같은 그 서열에 있었던 이대. 이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이제 입시를 한번 봐야 되긴 하는데 뭐 좀 전체적으로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이제 유아교육과. 네. 그러니까 솔직히 일반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도 유아교육과가 높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여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눈이 좀 확 가죠 이런 게. 유아교육과가 가장 경쟁이 세. 그리고 가장 낮았던 학과는 이제 중어중문학과. 네. 그러니까 증감폭이 제일 많이 상승한 것도 이제 유아교육과고요. 증감폭이 가장 많이 하락한 게 원래 이대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학과 중 하나인 초등교육. 그러니까 요즘에 이 사범계열하고 이 초등교육이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교에서 선생님 뽑는 인원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확실히 최근에는 좀 인기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대니까 더 주목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일단은 경쟁률 했을 때 원탑이 유아교육과 13대 2였어요. 그러니까 6명 모집인데 20명이 지원했는데 78명. 근데 작년에 좀 낮은 것도 영향이 있었겠네. 예, 작년에 낮았는데 네. 무려 58명이 더 그러니까. 경쟁률 증감이 9.67포인트. 그래서 가장 높은 경쟁률 증감부터 가장 높았다라 보면 되고. 근데 한번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4번, 인문, 사회,
사범, 그 다음에 경영, 사범, 확실히 사회.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랑은 다르네. 여기는 이제 경쟁률이 매우 높았던 학과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인문계열, 사범계열, 특히 사범계열이 확실히 여학생들한테는 주목해서 보는 학과다 보니까 강세를 띄고 있다. 그렇죠. 자연계열에서는 일단 환경공학이 가장 인기가 높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생명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확실히 여학생들이 자연계열도 이제 화공 아니면 그쵸. 생명 이쪽 계통에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신산업 융합 어떻게 예체능이죠. 좀 여학생들이 관심 많이 의료산업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 딱 봤을 때도 보면은 여학생들이 관심 많이 가질 만한 학과들이다라는 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존에 봤던 학교들의 이 선호도가 높은 학과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확실히 여학생들의 이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여학생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 게 경쟁력 눈치 싸움 하려면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어떤 학과들이 정말 인기가 높냐, 어떤 학과들이 선호도가 높냐에 따라서 내가 피해갈 거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낮았던 학과는 이제 중어. 그다음은 이제 여기도 보시면 문과 계통 학과들이 있는데 아까보다는 이제 자연계열 학과들이 좀 더 많아요. 뭐 엘텍 공과에 뭐 건축 도시도 있고 네. 자연과학이 이제 수학과. 그다음 엘텍 공과에 기후에너지. 뭐 그다음 엘텍 공과에 사이버 보안. 자연과학에 뭐 통계. 엘텍 공과에 전자전기공학 정도. 이런 학과들이 그러니까 아까 상위권에는 특히 사범 인문계열들이 쭉 라인이 포진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 경쟁률 하위권에는 물론 사범계열에서도 낮은 좀 비인기 학과들 예를 들면 뭐 특수교육 이런 네. 것들 있겠지만 당연히 공과계열 간호도 있네요. 간호도 굉장히 이번에 경쟁이 낮은 학과로 나오니까 이런 자연계열 아니면 이런 공과계열 학과들이 굉장히 하위권 라인을 좀 많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도 우리가 여학생들이 일단은 자연계에 대한 환경폭이 많이 넓어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보는 기준점은 아무래도 이제 문과러들이 훨씬 많구나. 인문계러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좀 한번 그 차이점을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과학은 경쟁률이 3.33. 그 다음에 엘텍공과 건축 도시 시스템도 뭐 3.57. 그러니까 되게 한 3대1, 4대1 안팎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탑10까지 다 따져봐도. 그러니까 솔직히 이 정도면은 내신에서 어느 정도 이상 경쟁력만 있으면 그냥 해볼만 하죠. 그쵸. 올해도 충분히 해볼만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보시면 알잖아요. 작년은 거의 다 3대1 대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보다 확실히 늘어난 거다. 진관표 1등이 유아교육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 높았던 게 교육공학과. 역시 사범이야, 사범. 보시면 여기는 진짜 사범이 다 도배했어. 1, 2, 3, 4, 5, 6등까지가 사범하고 있는 계열이. 확실히. 네. 근데 심지어 보시면 교육계열 학과들. 그리고 인문도 영어 인문이에요. 근데 되게 제가 봤을 때 주목해서 특이했던 게 이런 거. 경제학과가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졌다라는 거. 이런 거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영학과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제학과에 대한 좀 관심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경제가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 학문인데 불구하고 이 경제 분야와 관련돼서 또 파생될 수 있는 그러한 또 취업 시장이나 네. 이 분야가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경제학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게 뭐 좀 주목해서 볼만하다. 근데 58명이었는데 2배로 늘었어. 101명. 진짜 많이 늘었죠. 영어 영문도 마찬가지네요. 와, 2배씩 늘어나요. 2배씩. 이 정도로 이제 경쟁률 증가폭 굉장히 높은 학과들이 좀 주로 인문계열, 사범계열이 좀 많이 섞여 있고 좀 많이 떨어졌다. 네. 아까 얘기했지만 초등교육이 2022년에 101명이 지원을 했는데 68명이면 한 3분의 1 정도가 지원을 안 한 거잖아요. 확실히 초등교육에 대해서 조금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추세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기계계열 학과들, 그거는 특수교육, 뭐 네. 이런 학과들, 그리고 최근에 간호도 되게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약대하고 생명 계열의 그쵸. 인기가 높아지면서 네. 굳이 간호를 그렇죠. 그리고 간호는 주로 이제 전문대에서도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 네. 학과다 보니까 굳이 4년을 그렇게 공부하지 않겠다. 빨리 2년만 공부하고 시험 봐서 뭐 넘어가겠다. 3년만 공부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간호에 대한 인기도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요렇게까지 한번 해서 우리가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인재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게 이제 약학입니다. 네. 이제 진짜 한순간에 진짜 슈퍼스타로 떠오른. 그렇죠. 그리고 가장 낮았던 건 이제 전자전기공학. 그다음에 증가폭이 제일 높았던 게 좀 특이했어요. 이런 기후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그다음에 증가폭이 제일 낮았던 게 이제 사회학과. 우선은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게 약학. 약학 같은 경우에는 668명이었는데 769명으로 확 늘었죠. 한 100명 정도 늘었죠. 그래서 경쟁률이 무려 38.45. 예. 그래서 종합하고 이제 교과 전형 다 합쳤을 때도 가장 높았다. 의과도 높네요. 그 다음 2등이지, 의학과. 예. 확실히 이제 이대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집단 애들도 결국 보는 눈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여자들끼리 여학생들끼리의 또 이게 또 싸움이다 보니까 심지어 수능 최저가 4하본데. 그러니까. 아, 진짜 박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보시면 33.77. 그러니까 지원인은 401에서 439니까 아주 많이 늘었다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경쟁이 워낙 높고 그 다음이 이제 미래산업약학 역시 그 다음도 약학이에요. 이게 인문계 약학이잖아요. 인문계 약학 10명 지원자 받는데 218명이죠. 그러니까 문과에서 공부 제일 잘해야 되는 218명이 다 모이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올해는 거기서 좀 더 많은 237명. 아,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많이 뽑네요. 위에가 20명인데 여기는 10명이야. 그런데 어느 정도 예, 반 정도면 저는 많이 뽑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배를 해주는 거지. 그쵸. 뭐 약대인데, 뭐 의대 아닌데, 굳이 다 자연계에도만 뽑지 말자.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거 되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대까지는 문과계통 애들한테 좀 환풍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대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밸런스를 좀 맞춰주려고 한다. 너무 좋고, 뭐, 스크랜티나 이 자유전공, 이것도 꽤 인기가 높죠. 355명으로 17.75의 이제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근데 여기서 쭉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종합전형에서는 자연계열하고 공과계열 관련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쭉 보시면, 약학, 의과, 뭐, 위에서는 뺄게요. 근데 공과, 자연과, 솔직히 스크랜턴도 자유전공이라고 하지만 뭐 공과계통 다 되죠. 네이즈학 이런 거. 그다음에 엘텍 공과. 그러네. 그러면 상위권에 있는 대다수가 전부 공과, 자연계열, 약대, 의대예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아까 봤던 교과전형은 좀 반대죠. 교과전형은 사범계열을 중심으로 한 공과계통이 되게 인기가 높았다면 이 종합전형에서는 진짜 자연계열의 인기가 매우 높았다.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내신에서 조금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특히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 때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자사, 지역 영문고 아니면 뭐 특목 이 학교 라인에 있는 여학생들이 6장 중에 1장을 무조건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저로 그러면 전략상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2하 5였잖아요. 그렇죠. 정리가 똑같아요. 물론 수학이 포함이지만 네. 종합인데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있는 2대를 쓴다는 얘기는 2하 5 라인 한번 쭉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2하 5의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라인들, 경희대 대표적인 학교, 그죠? 그리고 뭐 건국대하고 동국대는 없으니까 빼지만 국민대, 숭실대예요. 그 국민대, 숭실대 교과 전형을 합격할 수 있는 컷 라인대가 2등급 초에서 중반대야. 그냥 내가 그 내신을 갖고 종합을 쓸 수 있습니다. 이대는 왜? 최저가 걸렸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열 애들 입장에서는 이대가 특히 여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최고 위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왜냐면은 일단 남학생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여학생 중에서 1등급 때 있는 애들이 솔직히 뭐 이대 좋은 학교지만 대체할 수 있는 좌우의 학교도 많고 위 학교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종합전형의 2등급 때 초반의 애들 입장에서는 최저가 만만치도 않잖아. 그러면은 찔러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자연계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문과는 그게 어려운 거야. 왜냐면 사람 누비잖아. 그러니까 문과에 대한 지원이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자연계가 수능 최저가 조금 더 허용폭이 넓다 보니 원래는 밑에 교과 전형에 쓰는 애들이 상향으로 쓸 때 여학생들 입장에서 이대 한번 써볼까? 최저 있으니까 혹시 최저 맞추면 내가 예비로도 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문과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막막한 와 3학 6이야 이놈의 학부 뭐 이런 그지 같은 학교가 다 있어. 그래서 교과로 간다. 그럴 거면 차라리 아니 나는 최저 없는 예를 들면 그냥 중대 쓰고 그쵸. 위에 성균관대 서양대 쓰겠다 마인드로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서강대 얘기할 때 이제 3합 7로 얘기를 해서 좀 헷갈렸는데 서강대 왜 문과 애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하냐 그러니까 서강대 전체적으로 왜 지원을 많이 안 하냐에는 그 댓글에도 한 분이 올려주셨는데 그거 정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3합 6이면은 최저가 너무 빡세.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가뜩이나 뽑는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경쟁자 집단이 많이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거기를 쓸 수 있는 정도면 거의 서울대 직을 쓸 수 있는 급 아니면은 정실어들이거든. 나 정실어 어차피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쓸게. 나 내신 조금 낮아. 뭐 요런 의미 아니면 의미가 없듯이 그러면 이대도 동일한 거야. 그러면 이대는 결국에는 이과계통 애들한테 수능 최저 허용폭이 높다라는 게 요거 빼고 요 위에 얘를 빼고 얘를 빼고 얘를 빼고 나머지 엘테분과 요 기준에서는 부딪혀볼만 하는 거죠. 특히 자연계 애들 기준 했을 때는 그래서 수능 최저만 맞추면 자기가 원래 쓸 수 있는 교과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학교로 갈 수 있으니까. 보시면 이거 그냥 바로 연결해 볼게요. 증감률을 딱 봤을 때 갑자기 증감률이 다 높아진 학과들 보세요. 다 공과예요. 그죠? 작년에 비해서 증감률이 확 하고 올라간 학과들을 다 보라고. 다 공과겠죠. 그나마 밑에 3원도 여기 수학교육. 그럼 이거 빼고. 그러면 자연계에서, 그러니까 인문계열의 증감률이 제일 많이 올라간 학과가 신산업 융합에 있는 국제사무학과. 이거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정치외교학과 하는 거야. 그러네. 얘 116명인데 159명이잖아. 얘 빼고는 증감률도 늘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뭐 문과계통이 뽑는 일은 훨씬 많기 때문에 지원이는 증감률을 꼭 이렇게 100% 맞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냥 얼핏 봤을 때도 이게 현재 여대에서 학생들이 특히 자연계를 지원하려고 할 때의 일종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특히 이대의 종합전형 어떤 애들이 쓰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친구들이 그래도 20%는 넘을 거다. 원래는 교과로는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을 써야 되는데 내가 수능 최소를 다 준비해놨어. 2합 5, 뭐 2합 6, 뭐 심지어 거기 뭐 3합 7 다 준비해놨어. 하지만 이것도 쓰자. 왜? 여기는 심지어 종합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찔러보자.가 된다는 거지.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학과들 기준에서 보면은 주로 인문과, 자연과, 대다수가 이제 문과 계통들이 워낙 많죠. 증감 비율에서도 좀 낮았던 학과들 보면. 그러니까, 물론, 보시면 뽑는 인원들하고 기존에 원래 지원했던 인원도 워낙 많아요. 하지만 아무튼 줄어드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심지어 얘네는 모든 전형이 다 늘었잖아요. 이 종합 전형이 제일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2,000명이 넘게 늘었잖아요. 네. 2,000명이 넘게 늘었는데 불구하고 한 10명밖에 더 안 늘었다? 그러면 솔직히 늘었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야,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증감률이 가장 하락한 학과들, 마이너스 된 학과는 진짜 꼴랑 요거밖에 없어요. 그만큼 진짜 대다수 학과들이 다 늘었는데, 마이너스 된 학과들 보세요. 인문. 심지어 강도 인문. 컴퓨터 공학 전공 빼고는 실제로 마이너스가 없었던 거야, 자연계열은. 자연계열은 다 늘었죠. 그럼 자연계열이 왜 늘었냐? 저희가 볼 때는 그 수능 최저 해볼만 하다라고 그렇죠. 판단하고 들어오는 거다. 그게 아니면 솔직히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쉽게 이해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제 재미로 보면 논술. 네, 논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았던 게 컴퓨터 공학이에요. 또 특이하죠. 가장 낮았던 게 사회복지. 증감폭이 제일 높은 게 컴퓨터 공학. 가장 증감폭이 하락한 게 경영학부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일단은 컴퓨터 공학 전공이 가장 높았어요. 무려 64대 1. 8명 모집인데 512명이 지원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우리가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자유전공, 스크랜튼 같은 거는
122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기존에 1059명이었는데. 그리고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화학생명분자과학부 여기 991명이었는데 여기서 1170명. 그러니까 1000명이 넘어가는 이제 지원하는 집단들이 보여지죠. 그리고 논술을 봤을 때 좀 특이점이 하나 있죠. 주로 거의 다 문과가 상위권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가 다 상위권이네. 자연계열들이 상위권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최근에 논술 전형이 확실히 자연계열에 대한 인기가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그만큼 논술러라 불리는 애들 아니면 이제 정시를 하면서 그냥 수시 6장을 논술 쓰는 애들이 대다수가 자연계라고 봐야 돼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 걸로 보고 뭐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이대가 뭐 100대 1이 넘어가는 학과들은 없으니까 되게 60대 1 정도 학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가장 낮았던 학과들은 전부 다 문과계통. 가장 낮았다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감 폭도 조금 마이너스 되는 폭들도 되게 문과계통들이 워낙 많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논술에서는 아무래도 수능 때문에 그렇죠. 이 자연계 애들이 훨씬 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좀 지원하는 것 같다. 약간 느낌상 뭐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그냥 이게 재미로 보면서 이제 살펴보는 거니까 이제 증감폭에서 가장 높았던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공학 똑같은 거 비슷해요. 자율전공 중에서 쭉 아까 봤던 상위권 경쟁률에 있었던 라인들이 다 올랐어요. 올랐네 진짜. 반대로 이제 증감률이 떨어진 것들을 보면 조금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비슷하죠. 되게 문과계통들이 확실히 기존보다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야, 근데 특이하네. 경영학부가 떨어졌다라는 게. 네, 경영학부가 지금 보면 677명이 지원을 했었었는데 555명으로 100명이 넘게 보통 떨어졌다. 다른 학교 문과에서 경영학부가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술은 그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의 그냥 너무 연장선인데 그러니까 논술까지 해놓고 여대는 가고 싶지 않다? 약간 그런 마인드 아닌가?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경영학부를 안 쓴다. 그냥 경영학을 내가 논술로 쓸 거면 그쵸. 성대도 있고 뭐 다른 학교도 있으니까. 연대도 있고 차라리 이대 갈 거면 뭐 진짜 그런 냉정한 친구 중대 경희대에서 갈 거다 이런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학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의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느냐.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뭐 느껴지는 좀 아쉽죠.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여태까지 위에서 봤었던 대학들하고는 조금 성향이나 스타일이 다르네. 틀리다. 확실히 지원하는 집단들의 성향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여대는 조금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좀 특이한 게 되게 많아요. 이래서 진짜 이 여대가 약간 여학생들한테는 꼭 한두 장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절대 여대 쓰면 안 되겠다. 진짜. 진짜 보니까 여대는 살짝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그 기존의 학교랑은 살짝 결이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좀 드네. 내년이 되게 궁금한 학교 중 하나가 저는 계속 이대하고 숙대예요. 그러니까 이대 숙대가 내년에 어떤 경쟁률을 보여줄 것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더 늘어날 거냐, 아니면 줄어들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기점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솔직히 밑에 있는 여대 라인으로 가면 갈수록 경쟁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밑에 라인에서는 여학생들 입장에서 인솔에 진입을 하려면 또 여대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이대 정도 라인이나 숙대 정도 쓰는 애들 라인은 무조건의 개념이 아닌 거야. 왜냐면 그거보다 자기가 눈높이 낮추면 꼭 밑에 학교가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대 숙대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라인이 이대 숙대라서 되게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가 내년에도 만약 늘어난다면 그만큼 이제 여학생들이 입시를 되게 전략적으로 저는 활용하는 폭이 더 늘어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대를. 그렇죠. 여대를 진짜 전략적으로 활용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여학생들이 입시에서 성공하냐 못하냐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결정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얘기 하잖아. 이거 뭐 여대 쓰냐 안 쓰냐고 편식을 하네 마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 말이 똑같은 거야. 편식 안 해야 더 건강하고 더 잘 성장하듯이 입시에서도 조금 더 전략적인 포인트를 둬야죠. 항상 저는 말씀드립니다. 가기 싫다? 오케이. 하지만 써라.
붙어서 안 가는 게 제일 멋있다. 그렇죠. 네. 붙어서 안 가는 게 멋있는 거지 떨어져 놓고서 갔네 못 갔네는 의미가 없다. 근데 또 붙으면 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하나 있는 최상위 6장을 쓰는 애 중에서 2대 6번 카드로 써야 된다? 고민하지 말고 써라. 아니 쓰고 위에는 아까 붙으면 그냥 갈 거잖아. 그렇죠. 위에는 아까 다 떨어졌어. 그러면 2대를 붙었어. 갈 거냐 안 갈 거냐 본인이 결정해라. 안 갈 거다. 나 재수할 거 그럼 멋있게 재수해라. 그거 리스펙. 갈 거다 그럼 가면 된다. 그게 아닌 또 밑인데 써가지고 뭐 어디를 붙었는데 재수를 한 해 만에는 왜 거기서 결정을 해? 차라리 2대를 붙여놓고 재수를 한 해 만에 결정하라. 그게 나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대표는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네. 채널 스카이하고가 함께하는 채널시 연구소의 김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중앙대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